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인문 특강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한자 있죠. 이 한자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하고 정복할 수가 있는가 같이 한번 그 가능성을 점쳐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한자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한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한자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무원 시험을 치르려고 하다 보면은 이 한자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수준도 그 일반적인 그 구급 행정직 이런 시험보다 우리 군무원 시험이 좀 더 까다롭게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국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국어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거의 붙고 국어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거의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합격한 사람들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자, 한자 때문에 내가 붙은 것 같다. 한자는 또 다 맞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자 뭐 그 오프라인 학원 같은 데서 이제 테스트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처음에 뭐 테스트할 때는 뭐 거의 0점에 가깝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오고 복습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거의 뭐 주관식 테스트를 봐도 90점에서 100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가 별게 아니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자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들도 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조카보다 그런 어린애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가? 그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한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자 주로 보면 이제 한자를 잘 알게 되면 뭐 한자, 한자어, 또 한자성어, 한문법, 한시 이렇게 저쪽도 다 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데 이 한자를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용 한자 한 1000자 정도를 익히게 되면 됩니다. 이 1000자는 그렇게 많은 한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만 잘 알면 됩니다. 일단 이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뜻글자라고 한다면 뜻을 잘 알아야지 이 한자를 잘 익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뜻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한자에서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부수라는 겁니다. 이 부수가 모두 214자가 있는데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60개 정도를 익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가 하여튼 제일 중요해요. 이 부수가 뜻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부수를 한 60개 정도 이거 익히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60개. 뭐 선생님하고 같이 찬찬히 공부해 본 뒤에 여러분들 복습하는 데는 5분 정도면 충분할 정도입니다. 복습. 그 정도니까 요거만 근데 알면은 뭐 한자 공부 한 절반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자를 쳐다보는 순간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뜻 나타내는 글자인데 뭐 한자가 뜻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읽기도 해야 되니까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뭐 한 150개? 네, 150개 정도. 요 정도 됩니다. 뭐 이 글자들을 한꺼번에 익힐 필요는 없고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교재에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한자는 거의 뭐 99%가 다 결합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00자 정도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공부를 안 하고 한자 공부만 한다 그러면 이 1000자 정도는 선생님하고 하루에 한 10시간 공부했을 때 이틀 정도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부담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인 거죠. 요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한자 공부할 때 기초로 또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한자는 한 글자가 여러 가지 소리값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글자 하나가 이렇게 탁 나왔을 때 이 글자가 원래 장인 공자거든요. 그 장인이 물건 만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망치질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쇳덩어리, 그런 걸 모루라 그래요. 이 모루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장인 공자인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음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물 숫자와 딱 결합했을 때는 이 장인 공자가 이거 강강자 아닙니까? 그죠? 강이라는 음으로 바뀌고 있죠. 또 뭐 이 글자 왼쪽에다가 실사자를 이렇게 쓰면은 요 실이 붉은색 실을 나타내요. 붉은색 실을 나타내니까 붉을 홍이 되거든요. 음이 이렇게 좀 바뀌죠. 여기에 또 뭐 고기 육자 같은 걸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때는 또 항문 항자. 이렇게 한자의 음은 경우에 따라서 비슷한 다른 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알아두게 되면 나중에 바뀌더라도 뭐 당연히 그렇다 그랬지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고, 이걸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이거 공이었는데 왜 강이야? 이건 또 왜 홍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한자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갖기도 한다는 것,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영어 단어도 탁 찾아보면 요런 뜻, 요런 뜻, 요런 뜻, 비스무리한 여러 뜻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 한 10만 자밖에 안 되는 한자를 가지고 뭐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 요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한자는 99%가 뭐라고요? 결합자라는 겁니다. 결합자. 결합자. 요 1번, 2번 부수와 소리값 나타내는 글자, 우리가 요 글자를 뭐 베이스 글자라고 하는데 그 베이스 글자하고 부수하고 결합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자 우리가 잘 익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결합자가 이렇게 많다면 결합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왜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그 일정표 알려주는 그 강의를 할 때도 이 글자가 나왔었는데, 그죠? 위에 있는 게 이게 진면자라 그랬잖아, 그죠? 진면. 그 다음에 이건 소우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수를 알고 있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한다는 겁니까? 이 글자의 뜻이 외양간이고 이 글자의 음은 레거든요. 외양간 레. 공부할 때는 이 글자를 딱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내가 알아버리겠어. 이러면은 10초 내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글자를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포기해버리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뜻을 먼저, 그 다음에 음을 나중에, 뜻과 음을 딱 보고 그 다음 한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양간 레라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소고 이건 집인데 소가 사는 집, 소가 사는 집이 외양간이지. 이렇게 뜻과 음을 보고 한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뭐 써보지도 않아도 한자를 머릿속에 넣게 돼요. 외양간 글자를. 이게 바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합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와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글자, 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로 공부를,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탁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복습할 때는 뜻과 한자의 뜻과 이것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한자를 탁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자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혼자 나중에는 이런 능력을 갖춰서 뭐 선생님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이 한자 뜻과 음이 이거니까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이런 소리값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죠. 그때는 선생님이 이런 글자를, 자 여러분들, 요건 진면자고 요건 소우자죠. 그럼 소가 사는 집이 뭡니까? 외양간이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줘요. 그러면 배우는 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법만 안다면 한자 공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한자를 좀 어려워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별거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한문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스부터 익혀야 됩니다. 부스. 이 부스는 보통 그 상형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모양 같은 걸 본뜬 글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한자 부스는 선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는 글자, 요거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 투자만 조금 하면 되겠죠. 강의를 통해서는 뭐 한 열 몇 시간,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그거 다 복습하는데 얼마 안 돼요. 뭐 1시간 정도면 복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 한자는 많이 알면 좋으니까 우리 나중에 받게 될 그 이론서, 그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부수와 소리 글자를 익혀서 시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부수 중에서 이런 걸 한번 익혀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건 칼도 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칼도. 칼 모양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근데 뭐 칼이라는 게 꼭 이렇게만 생기란 법은 없잖아요. 더 막 이렇게 험상궂게 막 이렇게 생긴 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글자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줘도, 또는 뭐 뒤에다가 하나 더 찍어도, 하나만 찍어도 되고 2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칼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칼 인자가 돼요. 자, 요런 부수 좀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글자, 요 글자는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그 양 있잖아, 양. 그죠? 동물 양. 그 양을 이렇게 정면으로 탁 바라보고, 양 뿌리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본뜬 모양입니다. 이게 뭐 글자지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죠. 대충 스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갖게 되면은 더 쉽게 느껴집니다. 뭐 양처럼 생겼네. 양뿔, 뭐 여기 양 눈도 있겠고, 뭐 코도 있지 않겠어. 이 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같군. 이렇게 이제 되게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여러분들 공부를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양양자, 양 모양 본떠서 만든 글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요거는 언덕부자입니다. 언덕부자. 왜 저게 언덕이냐? 그러면 이쪽은 뭐 이렇게 좀 낭떠러지고 이쪽은 뭐 이렇게 좀 뭡니까? 밟고 올라갈 정도로 경사가 좀 완만한 그런 언덕. 언덕을 뜻하는 거예요. 언덕 모양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언덕부라고 합니다. 언덕부. 자, 이 언덕부자. 그 다음에 요런 글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글자는 어질양자하고 비슷하죠? 어질양자는 여기 이제 선비의 얼굴. 이 선비가 이건 책상다리 한 모습. 그러니까 선비가 책상다리 딱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점. 왜 옛날 궁에 들어갈 때는 관을 썼잖아요. 아이고, 관을 쓰게 되었네? 즉 영의정이 되었어요. 자, 선비 얼굴, 선비가 이게 책상다리 탁 하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의정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죠. 그죠? 영의정, 이런 한 나라의 높은 관리는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해 볼 때 어진 분이라 해야 되지, 폭정을 일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진 분이라야 한다. 어진 정승. 그래서 이게 어질양자입니다. 근데 이 어진 정승이 이제 요 점을 똑 떼버리면 이제 뭐 나이가 들었거나 이래가지고 관직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 옛날부터 관직 그만두는 걸 이 모자를 이렇게 벗는 행동, 거기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질량에서
여기 점이 있으면 어질량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딱 떼버리면 여기 모자인데 관직을 그만뒀으니까 그칠간이 되는 겁니다. 그칠간. 어질량자와 함께 생각하니까 좋죠? 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정승자리에 올라간 어진 신하 이런 뜻이고, 점 딱 떼버리면은 관직을 그만뒀음. 그칠간. 이 글자는 뭐 간이라는 음을 갖고 있지만 간, 뭐 한, 안, 뭐 근, 뭐 여러 가지 그런 음들을 가져요. 흔이라는 음도 갖고, 한 글자가 여러 가지 음 갖는다 그랬지요. 그래요. 간 또는 뭐 안, 한 또는 뭐 근이라는 음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 목자 딱 붙이면 나무 뿌리, 얘는 근이라는 그래서 뿌리 근 이렇게 된다고요. 근, 흔 이런 거. 얘가 흔이라는 같고, 병들어 기댈 역자 딱 붙이면은 병 났던 자리, 상처 흔, 금방금방. 이거 부수만 하니까 뭐 금방금방 익히겠죠? 그래요. 좀 다른 부수 공부 또 해볼까요? 요 글자, 요런 글자는 요건 도끼근자입니다. 도끼근. 도끼근자. 도끼근자는 그야말로 이 도끼 있죠? 이 도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도끼. 딱 찍는 도끼. 도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도끼근 이랬습니다. 도끼근. 그 다음에 이런 글자는 이것도 이제 부수인데 호랑이 호자입니다. 호랑이 호자. 이 호랑이가 꼬리 쫙 늘어뜨리고 뒤를 딱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모양 본뜬 글자입니다. 호랑이 호. 부수로는 이 부분을 떼버리고 호랑이 호 이렇게 씁니다. 호랑이 호자 이렇게 됩니다. 호랑이 호자. 짐승들이 좀 나오네요. 요 글자는 요거는 호랑이 호자고, 요거는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시. 돼지시. 요 돼지가 요 돼지 꼬리입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솔길로 걸어가는 모양 본뜬 글자입니다. 저거 돼지 안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얘를 45도 정도 탁 기울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꼬리 흔들면서 걸어가는 모양 같죠? 그래서 돼지시. 거북귀자도 해볼까? 거북귀? 거북귀자는 좀 복잡하게 생겼죠? 뭐 이렇게 생겼는데, 거북귀. 이 거북이가 기어가는 모양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세워놓은 거죠. 한자는 이렇게 세우는 글자들이 많아요. 저거는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거북이 대가리, 거북이 모가지 나오는 부분, 거북이 앞발, 거북이 뒷발, 거북이 등짝. 거북이 등짝에 문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거북이 꼬리 이렇게 몇 번 써보면 돼. 거북이 머리, 거북이 모가지 나오는 부분, 거북이 앞발, 거북이 뒷발, 거북이 등짝, 거북이 꼬리 이렇게. 이 족합에서도 당당해지겠죠? 명절 때 탁 만나서 조카야 거북귀자 한번 써봐라. 잘 못 쓰면은 이 녀석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면서 속으로 말해야 돼. 속으로. 거북이 등짝, 거북이 꼬리. 그죠? 속으로 이렇게 하면 삼촌 폼나잖아요. 자, 거북귀자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거북귀자. 거북귀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글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팔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구부려서 뭔가를 아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안았으면은 그건 자기 거라는 거죠. 뭐 내 거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자기 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 사사롭게 쓸 수 있는 자기 거. 그래서 사사로울 줄여가지고 사사사 그럽니다. 사사롭다, 개인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사롭다.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건 부서진 뼈 알자입니다. 부서진 뼈 알. 부서진 뼈 알. 그러니까 전투를 하다 보면 뼈가 이렇게 있는데 뼈가 뚝 부러질 거 아닙니까? 쪼가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꺾이고, 이 뼈가 부서진 모양이거든요. 이 뼈 부서진 모양을 본떠 가지고 이런 글자를 만든 거예요.
이런 글자로도 써요. 근데 이걸 좀 변형해가지고 이렇게도 쓰는 거지. 이 글자 뭐 이럴 때 쓰잖아요.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 손 모양 본뜬 글자입니다. 손. 그 밑에 먹을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무슨 뜻입니까? 손에 뼈다귀를 들고 먹네? 손에 뼈다귀를 들고 이렇게 먹는다는 게 갈비 뜯어 먹는 겁니다. 그 뭐 부자들은 갈비가 밥이지 뭐, 그죠? 밥이야. 그래서 이게 밥 찬자입니다. 밥 찬자. 밥 찬자. 밥 찬자니까 아침밥은 뭐 조찬, 저녁밥은 뭐 만찬, 낮에 먹는 건 뭐 오찬 이러잖아. 오찬. 그죠? 뭐 술과 밥이라고 할 때는 주찬, 낮에 먹는 밥도 주찬이라고 하고, 그때는 낮 주자를 쓰고 술 주자를 쓰면 술과 밥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 풍찬노숙, 바람 맞고 먹고, 노숙, 이슬 맞으며 자고, 그 가난한 살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알고 있으면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이 글자를 이해하는 틀도 이 부서진 뼈 알자를 알고 있을 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수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한자를 익히게 돼요. 자, 이건 한번 조금 나가봤던 거고, 부서진 뼈 알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를균자입니다. 고를균, 고를균자, 고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도구, 도구고, 도구, 기구 같은 거고, 작대기 두 개는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쭉쭉 뭡니까 이용해가지고 땅을 고르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르게 피는 거죠. 그죠? 고르게 펴다. 그래서 고를균 그렇습니다. 부스를 우리가 좀 공부해봤는데, 뭐 부스 한 60개 정도 공부하면 뭐 된다 그랬는데 벌써 한 10개 넘게 공부했네, 그죠? 순식간에 익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스를 알고 있다면 한자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이용해서 한자 한번 익혀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더라,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이 글자를 차조량이라고 한대요. 차조량. 자, 이건 뭐 아주 찰진, 좁쌀, 뭐 조란 뜻이겠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밑에 있는 게 쌀미자거든요. 위에 있는 거 요건 칼이죠. 요거는 물숫자고. 동남아시아 같은데 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 이런 데는 날이 하도 좋기 때문에 그냥 호수에다가 씨앗 쫙 뿌려놓고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이렇게 자란대요. 나중에 곡식 다 익으면 배 타고 가면서 이 곡식을 칼로 이상만 잘라서 이렇게 씨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져도 1년에 3번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뭐죠? 물 위에 배 하나 띄워놓고 노져 가면서 칼로 쌀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쌀뿐이겠습니까? 여러 곡식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수한 어떤 그 차조량자입니다. 차조량자. 자, 그런데 또 요런 글자가 또 있어요. 위에 있는 거하고 정말 비슷하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바로 이런 거를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비슷한데 다른 글자. 위에는 쌀미자였지만 밑에는 나무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차조를 수확해다가 이렇게 처마 끝에 걸어 놓잖아요. 그 처마 끝에는 나무로 돼 있죠. 차조를 이렇게 걸어 놓는 나무. 차조를 걸어 놓는 나무. 그런 나무가 바로 뭐냐면 들보 또는 들보 근처의 나무죠. 그래서 뭐 지붕 얹을 때 쓰는 뭐 석가래 같은 게 있고, 이렇게 기둥 위에 얹는 나무 같은 게 있고 하면은 요 기둥 윗부분과 이런 석가래 같은 걸 받치는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걸 들보라 그래, 들보. 그러니까 이 들보 근처에다가 이제 수수 같은 거 추수하면은 갖다가 묶어서 턱 얹어 놓잖아. 옛날에는 저장 시설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씨앗으로 뿌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차조 같은 거 이런 거 수확해다가 내년에 씨앗으로 쓸 그런 곡식을 걸어 놓는 나무, 들보지 뭐 들보. 그래서 들보량자입니다. 들보량. 이렇게. 큰 들보는 대들보라 그러잖아, 그죠? 자, 뭐 또 다른 글자도 해볼까요?
이런 글자. 이거 양의 모양을 정면으로 본뜬 글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물 숫자를 결합했어요. 그러면 이 물 숫자는 물이 이게 큰 물을 뜻합니다. 큰 물이 뭐 큰 바다, 큰 바다. 대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큰 바다. 그 다음에 이 양양자는 양이라는 음만 나타냅니다. 큰 바다, 양. 쉽죠? 또 다른 글자 또 익혀보죠. 이런 글자, 여러분들이 이건 뭐 많이 봤을 거예요. 태양 이럴 때도 쓰는 그런 글자거든요. 자, 오른쪽에는 요 글자가 빛일 양자인데, 빛일 양자. 빛일 양. 여러분들이 한 150개 정도 익혀야 될 베이스 글자 중 하나입니다, 이게. 요 글자는요, 위에 있는 글자가 이게 아침 단자예요. 밑에 있는 글자는 이건 말물자고. 그런데 여기 아침 단자인 이유가 뭐냐? 이 작대기, 이 작대기가 수평선이야, 수평선. 수평선 위로 해가 올랐잖아요. 수평선 위로 해가 또 올랐으니 아침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20년 원단을 맞아, 그러면은 그 원단이 한 해의 근원이 되는 아침이에요. 한 해의 근원이 되는 아침이니까 그 원단이라는 게 정월 초하루 아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 원단을 맞아 이러면은 새해 정월 초하루 아침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뭐 그럴 때도 씁니다. 어쨌든 아침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바닷물 위에 햇빛이 어른어른 비치겠지. 어른어른 비치는 모양을 이 글자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해가 비치니까 비칠 양자입니다. 쉽죠? 아침이 되었다. 바닷물 위로 햇빛이 어른어른 비치더라. 비칠 양. 요 글자가 비칠 양. 양이라는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언덕부자를 탁 붙이면 언덕에 비친 빛.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언덕 쪽에는 햇빛이 잘 비치거든요. 그래서 언덕에 비친 빛, 양. 그렇습니다. 언덕에 비친 빛, 양. 이래요. 그래서 너무 길다 싶으면 그냥 빛, 양. 이래도 됩니다. 빛 중에서 가장 큰 빛이 뭐겠습니까? 클 태자 탁 써가지고 태양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큰 빛,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빛, 태양인 거지. 단어가 이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글자도 익힐 수 있겠고. 이거 아까 했던 거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나무 목자가 나무 뿌리, 그칠 간자가 근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뿌리 근, 그죠? 뿌리 근. 그 자료에 있는 글자들 3번에 있는 글자 한번 익혀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글자는 가까울 근이라 그래놨네요. 도끼 근자가 근이라는 나타내고, 이거는 이것도 부수인데 왼발 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가겠죠. 이 걸어가는 궤적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한 번 이렇게 꼬부라지면 갈지자고, 한 번 더 꼬부라지면 갈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착이지, 두 번 꼬부라졌으니까. 간다, 가까이 다가간다 이래가지고 가까이 다가간다. 도끼 근자가 근이라는 가까울 근, 가까울 근, 가까울 근자. 그 다음 또 요런 글자도 있군요. 요거는 손숫자고, 손숫자가 원래 손을 갖다가 이 사람 손 모양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손숫자. 요거 옆에다가 글자 옆에다 얄쌍하게 쓰려고 요 부피를 좀 줄인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이거 똑딱 떼버리고. 그래서 손숫자를 이렇게 변형한 겁니다. 거기에 호랑이 호자, 그 다음에 이건 돼지 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원시인들이겠죠. 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손으로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호랑이는 껍데기 벗겨서 입고 신을 거 아닙니까? 입고 신고, 멧돼지는 잡아서 먹고 고기를 먹고, 바로 그것에 의거하여
삶이 유지되어 왔겠죠. 의거할 거, 의거할 거. 손으로 호랑이 때려잡아서 가죽 벗겨서 옷에 입고 신발에 신고 멧돼지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이것에 의거하여 삶을 유지해 옴. 그래서 그것에 의거했으니까 의거할 거, 그것에 근거했으니까 근거할 거 이렇죠. 그러니까 뭐 근거, 의거 이럴 때 이걸 다 쓰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겼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자, 항상 한자는 부수, 그 다음에 나타내는 글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그럼 이해가 돼요. 손으로 호랑이 호, 알고 있는 부수 호랑이 호, 호랑이 잡아서 입고 신고 멧돼지 잡아서 먹고 이것에 의거하여 우리 삶이 유지되어 의거할 거. 이렇게 이야기 선생님이 만들어준 걸 이렇게 기억하면서 글자를 한두 번 써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8급 수준의 한자 7급, 6급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원리대로 공부하게 되면 1급부터 8급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급 수준이 한자라고 해서 공부하는 원리가 다른 게 아니거든.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 스토리텔링에서 들으면 바로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다. 공부 우리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이름도 못 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아주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부수부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누가 더 복습 열심히 하며 잘 따라오나 이것에 따라 가지고 1년 만에 조기 합격하는 사람, 조금 늦어서 한 2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공부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것도 있는가? 이런 글자도 있네요. 흑토자, 사사사자. 이 흑토자는 땅을 나타낼 테고 이 사사사자는 사사롭다, 개인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자기 땅이죠. 자기 땅. 자기 땅, 자기 나라로 가다. 그게 갈거자예요. 갈거자. 자기 땅으로 또는 자기 나라로 가다. 갈거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 요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다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 뒤쪽에 이렇게 넘겨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한자어 한자성어 그 1번 양상군자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이랬거든요. 양상군자는 들보 위의 군자, 도둑을 미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양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거기 상자하고 군자하고 자자는 다 똑같으니까 들보량자라 해야 되는데 1번은 차조량, 2번은 큰바다양, 3번은 들보량, 4번은 언덕에 비친 빛 양자니까 당연히 답이 3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알게 되면 시험 문제도 얼마든지 맞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어디 3번 문제 또 하나 해볼까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랬네요. 근거라고 할 때 이 근거하다, 어떤 뿌리에 의거하다 이래야 되니까 얘는 뿌리근이 돼야 되겠고 거자는 의거할 거, 근거할 거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어떤 한자가 어울리나 요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니까 시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제일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건 한자 단어 바르게 쓴 거 찾기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연습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한자성어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근자를 보니까 1번과 3번이 뿌리 근자네, 그죠?
그럼 13 놓고서 의거할 거자는 1번에 있네요. 그럼 답이 1번이겠죠. 그러니까 한자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한자가 이 문맥에 어울리는 한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딱 공부를 해놓게 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자를 그냥 막 외우죠. 이 막 외우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탁 만나면 내가 다 아는 한자야. 다 알기는 아는데 어디서 보긴 했는데 어떤 글자가 여기서 맞는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뜻과 음을 분명하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둔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런 뜻을 가진 글자가 어울리기 때문에 요 글자가 맞겠군 하면서 틀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공부하고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2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5번도 한번 해볼까요?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비자반은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균열이란 게 뭡니까? 갈라지고 찢어지는 게 균열 아닙니까? 이건 약간 고급 지식이네, 그죠? 이게 거북귀자 아닙니까? 근데 이 글자는 거북 귀도 되고 거북 구도 되고 거북이 등짝은 갈라져 있다고 갈라질 균도 됩니다. 갈라질 균. 그러니까 균열 그랬을 때는 바로 요걸로 쓰였다는 거죠. 갈라질 균. 그죠? 갈라질 균. 요걸로 쓰인 거죠. 구로 쓰이는 거는 우리가 알아둘 게 있다면 구지가. 구지가란 노래 있잖아. 그죠? 그 구지가는 원래 귀지가가 표준어입니다. 근데 구지가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토지설 할 때는요. 귀토지설만 표준어지 구토지설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귀토지설 이것만 맞다. 귀지가 구지가 둘 다 맞다. 얘는 갈라질 균으로도 쓰인다. 찢어질 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줄열자거든요. 이게 부서진 뼈 알자 아닙니까? 오른쪽에는 칼도자네요. 이 칼도자, 이거 오른쪽에는 이렇게 변형해서 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칼 맞아서, 칼에 찔려서 뼈가 부서져서 죽은 거네. 그 죽은 병사들 시신을 쫙 이렇게 늘어놓은 거야. 줄지어서. 그래서 이 글자가 줄열자가 되는 겁니다. 칼에 찔려서 뼈가 부서져서 죽은 병사들 시신을 쫙 줄지어 눕혀놓은 그 줄열자죠. 이 글자 밑에다가 오드이자를 딱 쓰면 옷이 찢어지다 해가지고 찢어질 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찢어질 열. 근데 만약에 요 글자 밑에다가 불화자를 딱 썼어요. 그럼 불은 뜨겁잖아요. 그럼 이건 뜨거울 열이 되는 거죠. 뜨거울 열. 그죠? 그럼 균열에서는 찢어질 열이 어울리겠어요? 뜨거울 열이 어울리겠어요? 당연히 찢어질 열이 균열에는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은 진짜 합격해서 선생님 그 찾아오는 그 친구들처럼 한문은 다 맞췄다. 한문은 다 맞췄어요. 저 한문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뭐 문법하고 독해를 몽땅 다 맞히는 게 아니니까 문법에서도 좀 틀리고 독해에서도 좀 틀렸는데 한문마저 틀렸다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법하고 독해에서 조금 틀렸지만 한자를 다 맞췄다면 합격하는 데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인문특강에서 일부 공부를 이렇게 해봤는데 자신감이 이제 섰다면 선입견을 싹 버리고 한자는 어렵다 이런 편견 버리고 그건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거 같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한번 박사가 돼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만 알면은
금방 한자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어 인문 특강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한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하나 딱 정해서 여러분들이 국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